안녕하세요. 신한경 강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각자만의 책을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 책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완벽한 진짜 책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우러지게 만들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이분의 글입니다 라고 하는 장도비라 성격을 저희가 하나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소개할 수 있는 페이지를 한 장씩 넣어 놓을 거예요. 이미지 제작하는 것과 표지 제작하는 건 제가 알려드렸죠. 내가 만약에 책을 다 만들었다 그러면 목차는 어떻게 뽑는지 이렇게 목차 뽑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커버는 어떤 식으로 넣는 건지 커버 넣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나만의 간단하지만 책을 미리 볼 수 있는 방법까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원고처럼 저희도 각자 자기 원고를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한꺼번에 묶어서 다시 이제 교정할 부분을 교정하고 할 거예요. 자, 앞에서 보여드렸던 내용을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지금부터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여러분이 주신 원고가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원고를 이렇게 일단 보내드렸어요. 그죠? 여러분에게 원고를 이렇게 드렸잖아요. 자기 원고 부분만 이런 식으로 첫 번째에서 클릭하고 마지막 위치에서 Shift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범위가 잡히겠죠. 컨트롤 C 하고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원고는 이런 식으로 위쪽에 더 있으니까 자신의 원고를 찾아서 하시면 된답니다. 자, 그리고 시길에서 페이지 에디터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위치에서 컨트롤 V 하고 눌러 주시게 되면 원고가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죠. 이때 라인을 다 정리해 주시면 더 좋고요. 지금은 들어가서 정리하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정리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빈 줄이 있는 걸 원치 않는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지워주시면 되는 거죠. 키보드 딜리트나 백스페이스 이용하셔서 이런 식으로 문장을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저는 맨 위에 있는 신현경이라고 되어 있는 건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책을 내는 거니까 여기서부턴 이분의 글입니다 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걸 장도비라로 저희가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누르셔서 H1으로 저희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 제목이거든요. 제 전체 내용에. 그래서 저는 제목은 H2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 처리해서 넘겨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이 자리에 이렇게 엔터키가 다 쳐져 있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엔터키가 쳐져 있는 자리는 P라는 태그로 처리가 되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정돈이 되셨다 생각이 되시면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편집기에 있던 아이가 이렇게 시길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저 저장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러면 저는 편집기는 X 눌러서 닫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났더니 이 위치에 이렇게 빈 줄 두 줄이 들어간 거잖아요. 자, 제가 미리 보기 한번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빈 줄 두 줄이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뭐 어쨌든 정돈하시겠다 그럼 정돈해 주시면 되고 몇 개 안 된다 생각이 되시면 이런 식으로 선택하시고 딜리트 눌러서 버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붙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뭐 딜리트 한번 눌러서 처리해 주시면 되는데 이곳에 있는 빈 줄은 이곳에 반영되지는 않잖아요. 저희 배웠잖아요. HTML 태그는 빈 줄, 그냥 화면에서 보이는 태그 없는 이런 빈 줄은 줄로 인식하지 않는다고요. 그죠? 자, 어쨌든 이렇게 놨고요. 그리고 나면 저희는 이제 뭐 하게 되냐면 여기 있는 글을 모두 동일하게 맞춰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린 스타일을 이곳에 가지고 오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스타일 가져올 때는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고요. 기존 파일 추가하고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제가 원고를 이런 식으로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북 디폴트 CSS라고 하는 스타일을 열기에서 넣어 주시게 되면 이렇게 스타일을 가지고 온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스타일이 이렇게 들어온 거 보이시죠? 그런데 여전히 현재 문서에는 스타일이 적용되지 않았겠죠. 그럼 저희 스타일을 어떻게 적용한다고 했나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XHTML 문서에 스타일을 연결해 주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연결하실 때에는 XHTML 문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 스타일 시트 연결이라는 버튼 누르시고 체크하시고 확인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스타일이 연결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H1 태그 쓴 아이는 가운데 정렬되시오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타일을 더블 클릭해서 한번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H1 태그를 쓴 아이는 텍스트 얼라인 센터로 보내주시오 이래서 센터로 간 거죠. 제가 전체적으로 본문에 이렇게 보시면 글꼴이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글꼴을 여기서 선언했고요. 그리고 바탕체 계열로 글꼴을 써라 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는 지금 바탕체로 처리되어 있지 않은 거 아시겠죠? 고딕체 계열이잖아요. 왜냐? 스타일에는 적용이 돼 있지만 여러분이 글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폰트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기존 파일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폰트 하나를 여기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열기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폰트가 하나 이렇게 들어왔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폰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반응이 좀 늦은 거죠. 제가 섹션 001이란 문서를 이렇게 선택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처리된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폴더에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존 파일 추가하고 눌러주시면 되고 다시 저는 앞으로 나가서 그림에 필요한 사파들은 모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진 범위 잡으실 때는 컨트롤 키 누르시고 필요한 것만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가지고 오시면 되는 거죠. 저희 이렇게 해서 열기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그림이 이렇게 들어온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커버라고 되어 있는 얘는 책 표지를 만드는 아이인데요. 나중에 저희 단체 표지는 다시 만들겠지만 어쨌든 저희 지난 시간에 픽슬러로 제가 표지 만드는 법 설명드렸었죠. 가로 길이 750 곱하기 1110으로 작업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본인이 작업한 아이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하나 삽입할 건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 안녕 아들이라고 하는 거 위쪽으로 제목과 그 사이에다가 사파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넣어야 되는 위치는 요 H2라고 하는 위치겠죠. 제가 엔터 한번 눌렀고 이 위치에다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넣으실 땐 어떻게 넣으시면 되냐? 위쪽에 보시면 이미지 삽입 버튼 있잖아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위치에서 제가 넣으려고 하는 이미지를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확인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미지 한 장이 이렇게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림은 범위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운데 맞춤 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은 얘를 누르시고 P 태그로 먼저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P 태그한테 가운데 맞춤 해주시면 좋거든요. 다시 P 태그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가운데 맞춤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 부분은 인라인 스타일이라고 해서 이 태그 안에만 적용되는 다른 애들한테는 적용되지 않고 여기에만 적용되는 그런 스타일 기술 방법이죠. 자, 여러분 저 이제 잠깐 보시면 이 사진이 제법 사실 큰 사진이거든요. 제가 이런 식으로 사진을 움직여 주시면 사진의 크기가 이런 식으로 막 변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보여지는 뷰어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제가 만들어 놓은 거죠. 저희가 스타일에서 어디에서 이미지는 이렇게요. 이미지는 아무리 커도 가로 기준 보는 뷰어의 가로 기준 100%를 채워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없는 것처럼 처리해 볼게요. 주석으로요. 그럼 이 사진은 원래 이렇게 큰 사진인 거죠. 뷰어가 아무리 줄어들어도 사진 자체는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보이시나요? 예. 그런데 이런 스타일이 있음으로 해서 사진은 뷰어 사이즈보다 가로 길이보다 크면 무조건 그 사이즈에 맞춰서 100%로 처리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스타일 때문에 이런 식의 작동이 가능했다라는 것도 아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 다시 위쪽에 신현경이라고 되어 있는 이 줄 아래쪽에다가 또 이미지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하고 눌렀고요. 이번에는 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아이를 한번 이렇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라인이 하나 들어갔고요. 마찬가지로 가운데 정렬하기 위해서 범위 잡고 얘 누르셔서 기본하고 눌러주시면 P 태그가 처리가 되겠죠. 그리고 가운데 맞춤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가운데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사진 하나를 제가 더 넣어볼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요 첫 번째 그림 옆에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하늘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는 여기 하늘은 높고 청명하고 라고 되어 있으니 이 부분에다가 한번 그림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 태그 바로 앞에다 커서 뒀고요. 그리고 얘 눌러서 이번에는 이 사진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확인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사진이 또 이렇게 한 장 들어갔겠죠. 근데 이 사진은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글자랑 잘 어우러지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주시면 되겠냐? 일단 제가 스타일에서 이렇게 이미지를 오른쪽에 넣는 스타일을 이렇게 하나 기술을 해놨죠. 그래서 플로트 라이트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오른쪽에 위치해 주세요 라는 뜻이고, 마진 레프트 그러면 사진 이미지 왼쪽에 여백을 1EM이니까 한 글자 크기만큼 벌려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일단 얘를 더블 클릭해서 컨트롤 C 했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미지 안에 어딘가 넣으시면 돼요. 이미지 안에 어딘가 넣어도 상관은 없지만 명령어 바로 뒤에 img 뒤에 있어야 되고 슬래시 꺽쇠 이렇게 닫는 거 앞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이 위치에다가 클래스는 따옴표 하시고 적용 클래스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볼게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딱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안 가신 거 보이죠? 아까랑 동일하지 별반 다른 건 없잖아요. 사진이 워낙 커서 가로 길이를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넓은 아이에다 놨다 그러면 보세요. 왼쪽에 이렇게 글씨가 있고 오른쪽에 사진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자, 아무튼 저는 사진의 사이즈도 조금 줄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진의 크기를 줄이는 인라인 스타일로 한번 넣어 볼게요. 스타일은 하고 제가 따옴표 넣고요. 위드 가로 길이를 예를 들어서 300px 정도만 한번 써 볼게요. 그러면 얘는 300픽셀이 이렇게 되면서 글씨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더 작게 하겠다 그럼 200픽셀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옆으로 어우러지는 그런 사진이 돼주는 거죠. 자, 아무튼 글씨와 본문 글씨와 사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게 하는 그런 레이아웃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플로트 라이트 혹은 레프트 왼쪽에다 놓고 싶으면 왼쪽 레프트겠죠. 플로트 라이트 혹은 레프트를 이용하셔서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제가 여기 1EM이라는 걸 0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간격이 0이 돼 버려서 완전히 답답해지겠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제가 여기를 0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 간격이 없어서 너무 답답해지겠죠. 그래서 1EM 한 글자 정도 수준의 여백만 넣어줘라 이런 식으로 넣어준 거죠. 마진 레프트이기 때문에 왼쪽 여백만 들어간 거지 다른 여백들은 들어가지 않은 걸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원문으로 들어가고요. 이번에는 이제 제가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장도비라 성격이 되고 싶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페이지가 나뉘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희가 페이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할 때는 페이지를 나누고 싶은 위치에서 저 같은 경우는 하늘 높고 바람 시원한 가을날에 라고 되어 있는 제목 앞에다 커서 놓고, 그리고 저희가 페이지를 나눌 때 사용하는 버튼은 얘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예, 단축키는 컨트롤 엔터라고 말씀드렸죠. 자, 얘가 페이지를 나누는 버튼입니다. 그러면 현재 페이지에는 이렇게 제목만 들어와 있는 거 아실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페이지가 분리된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제가 섹션 1번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제목만 들어와 있겠죠. 화면이 지금 이쪽이 빠르게 변하지 않아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쨌든 섹션 001번이라고 되어 있는 이곳에는 이렇게 제목만 들어와 있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빈 줄은 하나 일단 지워주고요. 이 위치에다가 여러분 손으로 자신 얼굴 간단하게 그려서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한번 올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커팅하는 방법은 제가 픽슬러에서 하는 걸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일단 저 같은 경우 이미지 삽입을 다시 해야 되니까 이미지 버튼 추가하시면 되고, 자신의 소개할 수 있는 이미지 사진을 한번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그럼 사진이 이렇게 들어왔겠죠. 그리고 얘도 가운데 맞춤을 하고 싶다. 그럼 범위 잡으시고 P라는 태그 눌러주시면 되고 가운데 맞춤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미지 가운데 맞춤 스타일도 드리긴 했거든요. 자, 일단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인라인 스타일로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 또 그림이 또 너무 크기도 해서요. 제가 사이즈를 좀 줄이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 위치에 가셔서 스타일 제가 직접 이렇게 넣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위치에 위드 가로값을 얼마로 할 거냐. 예를 들어 얘도 200px 정도로 쓰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작은 사이즈로 처리가 되는 거죠. 처리되실까요? 자, 어쨌든 이래서 제 소개를 한번 여기다 넣어놨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배우지 않은 태그라 나를 소개하는 아이를 이렇게 리스트 태그로 이렇게 순서가 있거나 순서가 없거나 어떤 항목을 나열하는 태그를 소개시켜 드렸어요. 지금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태그를 공부하고자 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리스트 태그는 위쪽에 보시면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버튼이 리스트 태그인데요. 가끔가다 잘 작동을 안 할 때가 있더라고요. 누르면 탁 하고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포맷이라는 곳에 가보시면 여기 글머리 목록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 같은 애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얘를 눌러도 에러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원래 나타나야 되지만 안 나타나서 UL이란 태그로 이렇게 기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여기에는 LI라고 하는 태그가 함께 쓰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UL이 unorder list라고 하는 태그거든요. 그래서 순서가 없는 리스트예요. OL 이렇게 쓰시면 순서가 있는 리스트가 될 거고요. 자, 아무튼 여기에 이렇게 본인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분리기호가 나타나고 들어가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또 다른 아이를 하고 싶다 그러면 li라고 하는 애가 이런 식으로 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리스트를 넣어주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글머리표가 들어가게 된답니다. 그런데 만약에 1번, 2번, 3번 이렇게 순서가 필요하시잖아요. 그러면 UL 대신에 OL이 쓰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위치에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순서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OL, UL 여러 개의 항목을 나열할 때 주로 사용하는 태그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저희가 배우지 못했던 태그를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렸었는데요. 일단 div란 태그가 있는데 div 태그는 특별하게 하는 일은 없지만 레이아웃을 꾸밀 때 굉장히 중요한 태그예요. 무엇을 이렇게 단위별로 묶어 놓고 싶다 그러면 div라는 태그를 써서 묶게 돼요. 그러면 한꺼번에 어딘가 위치를 바꿀 때 위치도 바꿀 수 있고 디자인도 바꿀 수 있고, 그래서 뭔가 데이터를 포장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태그거든요. 그래서 div는 가장 큰 블록 태그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바디 태그 다음으로 가장 큰 블록 태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블록 태그에는 p 태그도 블록 태그의 일종이기는 하거든요. 자, 이걸 자세하게 얘기하면 좀 정신이 없을 테니까 일단 지금은 그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이 안에다가 제가 한 칸 떨어뜨리고 클래스는 하고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보더 1이라는 클래스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테두리가 둘려진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보더 1이라고 되어 있는 클래스는 제가 이 위치에 이렇게 만들어 놨던 거죠. 그래서 보더 테두리를 두께는 1로 실선으로 색깔은 이렇게, 그 다음에 보더 레디어스는 끝부분 이 부분을 둥글게 해서 10 정도 둥글려 주겠다라고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거고요. 제가 그것을 이 div라고 하는 태그에 적용을 했더니 div가 감싸지고 있는 여기 전체가 다 이런 식으로 감싸진 형태가 돼주는 거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일단 장도비라는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서로 다 같이 이제 모아서 하나의 책으로 만들 거라서 여기 있는 섹션 001, 섹션 002가 모두 같을 거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이름 바꾸기 해주시고 타이틀 언더바 자기 이름 이니셜로 하자고 했어요. YK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가 타이틀이구나 라는 걸 제가 알 수 있게 될 거고요. 다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름 바꾸기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컨텐츠 언더바 YK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 이게 내용이다 라고 저희가 알도록 할게요. 이름은 다르게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주실 수 있으면 주시면 더 좋겠고요. 이미지도 마찬가지인데 저처럼 이렇게 자기가 넣은 이미지는 자기 이름 이니셜로 1, 2, 3 이렇게 넣으시면 좋겠어요. 이름 바꾸기 해주시면 바꿀 수 있으니까 이름이 서로 동일하지 않도록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바꿔서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는 이게 만약에 내 거 한 책을 만든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목차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에 가시면 이 목차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있는 목차 만들기는 이퍼 뷰어가 알아보는 목차예요. 그러니까 우리 화면에는 보이진 않겠죠. 그리고 이 위치에 보시면 H1, H2 이렇게 H로 되어 있는 HU까지의 헤드라인 태그들만 모아주게 돼요. 필요 없으면 얘는 목차가 아니에요. 그럼 체크를 푸시면 되는 거죠. 지금 저희는 이 상태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목차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어디에 만들어 들어가게 되냐면 TOC NCX라고 되어 있는 이 파일에 목차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곳에요. 지금 보시면 아까 목차가 이렇게 제 이름과 이 내용이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제 책 안에도 페이지 안에도 목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도구에 목차에 가셔서 HTML 목차 만들기 하고 넣어주시면 돼요. 얘는 굳이 안 만드셔도 되기는 하거든요. 아무튼 만들겠다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목차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 표지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도구에 표지 추가하고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표지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표지 이름은 반드시 소문자 커버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퍼 뷰어들이 얘를 표지로 못 끌어가는 상황이 생기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표지가 한 장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파일에 가서 이제 저장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저는
저는 여기다가 신연경 자기 이름을 쓰겠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이렇게 이름을 써주셔야 제가 구분해서 함께 엮을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기본적인 책자가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이 혼자서 책을 만드시겠다 그러시면 이 콘텐츠 안에 더 많은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저희 거 다 모아서 나중에 오류 체크하고 판권 넣고 이런 정보들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보문고에서 저희가 만든 걸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는 교보문고 앱이고요. 여기 앱을 실행하시고 나면 기본 책장이라고 되어 있는 이 위치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여기 내 파일 추가라고 하는 버튼 누르셔서 본인 핸드폰에 있는 디바이스 저장 공간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 지금 카카오톡으로 보내서 다운로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톡 다운로드 들어가셔서 제가 신현경이라고 하는 애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선택하시고 추가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책이 한 권 들어오는 거죠. 여기서 터치하고 저희가 만든 책을 보면 좋겠는데 교보문고가 보안을 걸어놔 가지고 제가 지금 책을 터치하면 이런 식으로 까맣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저는 다른 곳에서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페이퍼라고 하는 뷰어로 일단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만들었던 표지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옆으로 이동시켜 보시면 목차가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아까 제가 목차가 어디에 들어가냐, 기계가 알아보는 목차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기계가 알아볼 수 있는 목차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얘를 눌러주면 그 위치로 바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자, 어쨌든 책은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아까 장도비라 성격으로 하나 제가 넣어 놓은 거고요. 이렇게 넘겨주시게 되면 책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 지금 보면 위쪽이 이렇게 붙어 있네요. 그러니까 아까 마진 레프트만 줄 게 아니라 마진 탑도 주셨으면 여기도 조금 여유롭게 처리돼서 들어가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만든 책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저희가 판매할 수 있는 사이트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